보물섬 구하 예측, 여운남을 구출하라. 배원배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서동주는 미친 듯이 복수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라마 보물섬 구하에 대해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제작사에서 구하의 예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전에 우리는 염장선이 여운남을 납치해 서동주에게 2천억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오늘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운남을 납치한 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서동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밤늦게 곧바로 여운남을 구하러 떠납니다. 8화의 전개를 보면 서동주는 이미 동맹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배원배입니다. 이번 작전에도 그가 함께할 것이 분명합니다. 서동주가 여운남이 감금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조직원들이 그의 앞을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여운남에게 다가갑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동주는 묶여있고 입이 틀어막힌 여운남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뒤에서 한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여운남은 이를 알아차렸지만 그녀는 단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여운남의 모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빵!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서동주가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배원배가 갑자기 등장해 총알을 대신 맞은 것입니다. 서동주는 쓰러진 배원배를 부축하며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고 맙니다. 마지막 남은 적도 그에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배원배를 병원으로 옮기는 길, 그는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순간 서동주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는 이미 누나를 잃은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동료마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상실감 속에서 서동주는 반드시 배후의 세력을 무너뜨려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운남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혼을 대가로 한 동영상 거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염장은 서동주의 2조 원을 포기하는 대신 대상 그룹 전체를 차지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차강천 회장의 치매 증상에 대한 정보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염장은 서동주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동주가 살아남는다면 대상 그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 요원들이 여운남을 감시하며 동영상 거래를 둘러싼 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또 다른 블랙 요원들이 병원에 침입해 의식불명의 서동주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서동주는 놀라운 반응 속도로 관리자를 제압하며 마치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한 본능적 방어 반응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서동주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여운남과 협력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여운남은 염장과 거래를 시도하면서 이혼을 대가로 동영상을 건네려 합니다. 동시에 서동주는 자신을 노리는 세력들과 정면 승부를 할 결심을 합니다. 병원에서 그를 몰래 지켜보던 허일도가 깜짝 놀라며 다가와 괜찮은지 묻지만 그의 태도에는 교활한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침입자를 제압한 서동주는 병원의 야간 간병인에게 침묵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 침입자를 통해 장선과 허일도의 과거 행적을 밝힐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한편 여운남을 쫓고 있는 블랙 요원들은 장일남이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서동주는 이를 막기 위해 재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예고편에서는 대통령과의 접견 장면이 등장하는데 서동주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장이 앞장선다면 대통령과의 만남이 어렵지 않게 성사될 것이며 그는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단 5년짜리 권력자일 뿐이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 며 조롱 섞인 말을 던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서동주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국가적인 비자금 게이트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장선을 희생양 사마 사태를 수습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적, 재정적 싸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서동주에게는 스위스 은행에 숨겨진 2조 원의 비자금과 장일남,
여운남 그리고 해커 명태라는 조력자들이 있지만 권력적으로는 아직도 장선과 대통령 측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해도 본격적인 대결 전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서동주에게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원군이 필요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차강천 회장입니다. 그는 서동주를 각별히 아끼는 인물이며 비록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주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닌 권력과 거대한 자본이 얽힌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동주의 복수와 차강천 회장의 전략적 움직임. 현재 서동주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차강천 회장입니다. 그는 대상그룹을 이끄는 거물로서 정치, 경제, 언론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더욱이 오랜 기간 교활한 권력자인 장선과 대립해온 그가 이제 장선을 끊어내기 위해 허일도를 시켜 염장 3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정치권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차강천 회장은 염장이 현재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대통령이 염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 남상철 의원을 대신 보내 자금 관리를 넘기라고 지시한 것은 염장이 이미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차강천 회장 또한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염장의 정치 생명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장선을 제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대통령과 집권당이 장선의 행적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축제에서 발생한 아네스 수녀 사고를 포함해 장선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들이 만약 공개된다면 총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권당은 장선을 희생양 삼아 사태를 수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사람이 바로 차강천 회장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활용해 서동주에게 복수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드라마 보물섬이 정치 드라마가 아닌 복수극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깊이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서동주의 복수와 관련된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9회에서는 여운남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서동주가 차강천 회장과 함께 장선에게 복수를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강천 회장의 간헐적인 치매 증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건강 문제일까요? 차강천 회장의 치매 연기와 서동주의 전략적 대응. 장선의 말을 빌리자면 차강천 회장은 철저한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서동주의 전략과도 유사합니다. 서동주가 기억을 잃은 척하며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듯이 차강천 회장 또한 일부러 치매 증상을 보이는 척하며 장선과 허일도의 속내를 드러나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차강천 회장은 서동주와의 대화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두뇌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생각을 교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장선과 허일도를 방심하게 만들어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서동주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염장과 장선은 점점 궁지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서동주의 반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차강천 회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서동주의 치밀한 복수극과 차강천 회장의 숨겨진 전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됩니다.